네,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인교정도서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 선생님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 주셔도 되시고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 주변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엔드노트 개요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2번, 3번, 4번이 이제 우리가 연구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과정까지 갈 때 필요한 엔드노트에서 쓸모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메뉴가 엄청 많은데 거기에 있는 메뉴를 다 써야지만 논문 한 편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쓰는 것들의 기능들만 알아도 엔드노트를 거의 100%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게 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연구 활동물들을 다 결과를 다 잘 보관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게 하다 보면 너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쓰는 프로그램들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한 15개 이상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료, 이제 돈을 내고 쓰는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보시는 엔드노트랑 레퍼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조테로란 프로그램과 맨들레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서관에서 엔드노트를 구독을 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재학 중이시거나 재직 중인 동안에는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공을 해드리면서 잘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도 해드리고 관련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다 보시면 되세요. 도서관에서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왜 굳이 엔드노트를 딱 틱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 아래에 있는 3가지 기능 수집, 관리 공유, 인용 작성이 굉장히 잘 돼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유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따 보시게 되면 파인드 풀텍스트라던가 아웃풋 스타일 설정 같은 게 좀 더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이미 뭐 설치를 이제 온라인 계신 선생님은 설치를 하셨고,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PC에다 쓰시면 이제 하는 PC에다 다 설치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갖고 계신 뭐 노트북 있고, 연구실 PC 있고, 뭐 집에도 PC가 있고, 이렇게 PC가 내가 사용하는 게 여러 개다? 그러면 사용하는 PC마다 다 설치해 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PC마다 다 MS 오다 설치되어 있듯이 엔드노트 다 설치해 놓고 쓰시면 되십니다. 엔드노트는 이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용어가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프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거는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들은 이런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경우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PDF 원문들을 다 모아온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에 어떤 프로그램도 그렇게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처음에는 서지 정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헌을 검색할 때 뭐 펀메드나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는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으로 먼저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PDF를 갖고 온다.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이런 레퍼런스들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모이는 장소, 레퍼런스 저장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시면 우리가 워드라는 문서에다가 글자를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런 파일 같은 이런 게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라이브러리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우측에 보신 것처럼 어떤 하나의 파일 하나 함께 폴더로 하나 이렇게 같이 동시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인용정보 표기 양식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뭐 연도를 저자 뒤에 쓴다거나 서로 간에 뭐 이탈릭체를 쓴다거나 이렇게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타일 파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다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웃풋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바로 보실 거예요.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게 있는데 필드 코드는 MS 워드라는 프로그램과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서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두 개의 프로그램은 서로 완전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서로 갖고 있는 정보나 입력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매크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이게 필드 코드입니다.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엔드노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쓰시다 보면 이 화면을 이제 매일같이 보게 됩니다. 이 화면을 잘 보시게 되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는 각각의 레퍼런스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개수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 레퍼런스라는 부분의 그룹에서 44건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그 44건의 리스트를 가운데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열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레퍼런스 리스트 열에서는 44개의 정보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이 정보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탭에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보게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여기다 레퍼런스를 한번 모아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실행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되시고, 상단에 있는 파일의 뉴 메뉴를 누르셔도 되시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자마자 나오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셔도 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PC 바탕화면에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바로 하시면 되시고, 혹시나 엔드노트 설치하셨는데 나중에 바로 가기가 없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엔드노트 가시면 이렇게 엔드노트 있을 거예요. 여기 설치된 걸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간혹가다 이제 업데이트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 이그노어 디스 하시거나 캔슬 해 두시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업데이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에 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팝업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 상태에서 파일의 뉴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뉴 라이브러리 누를게요. 자, 누르시면 어느 위치에다 저장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일단 교육이니까 오늘은 그냥 바탕화면 둘게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내 파일들을 잘 정리해두는 폴더에다 잘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은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워드를 만들 때도 문서 1, 문서 2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마 작성하신 파일명의 그 규칙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날짜 먼저 생성한 날짜 입력하고, 그때 뭐 프로젝트 명이나 뭐 그런 거 입력하고, 그다음에 버전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교육이니까 정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영어, 숫자, 한글 다 가능하세요. 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상태로 나오는데, 이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하나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요게. 그리고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21하고 2025-0121 정기교육이었는데, 이게 제가 지정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뒤에 .enl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환해서 파일에서 잠깐 보셨겠지만은, 파일을 이렇게 라이브러리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로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 .enl 형식과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됐냐면은 선생님도 바탕화면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생성된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성된 파일을 저 것도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파일 하나 함께 저는 만든 적이 없는데 동일한 이름의 .data라고 끝나는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네,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MS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는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파일 하나만 생기는 게 맞아요. 근데 엔드노트는 특이하게 이렇게 파일 하나 함께 데이터 폴더가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다거나, 또는 선생님이 다른 PC에 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때 간혹가다 실수하는 게 이 파일만 가져가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 되고 압축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 전달해 주시면 되세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과정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보시면은 워드에서 새 문서 하나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 문서를 하나 만든 과정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같이 옮기시면 되는데, 압축을 해서
요 ENF가 데이터 폴더를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다른 PC에 전달도 하시고 내 PC에 저장도 해두시겠지만은 이제 저장하시다 보면 뭐 USB에 저장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쓰세요. 뭐 구글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뭐 드랍박스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요때 이 클라우드 상에다가 올려놓은 상태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은 워드나 엑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상에다 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서 실행하고 작업하고 그냥 저장하고 닫아도 잘 돼요. 근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ENF 파일과 데이터 파일, 이렇게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레퍼런스가 간혹가다 사라지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저장을 하신 상태에서 작업하지 마시고 클라우드 항상 백업할 때만 쓰시고 내가 작업할 때는 내 PC에 내려받으신 다음에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간혹가다 실수하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내 컴퓨터에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다고 이렇게 넣어놓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좌측에는 이제 폴더들이니까 이 폴더 중에 어디든가 넣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문서 폴더에 넣어놔야지 저장해놓고 작업해야지 이렇게 하시고 백업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문서라는 게 혹시 좀 짝짝 보이실 건데 이게 사실 원드라이브라는 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게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가 아니에요. 요거는 드라이브 상에 있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폴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면은 안 되죠. 네, 여기다 저장하고 실행하시고 작업하면은 레퍼런스 간혹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한번 펀매드부터 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펀매드에서는 검색을 하신 다음에 요 샌드2라는 버튼을 찾으신 다음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걸 버튼을 찾으셔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서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열기를 실행하셔서 작업을 하실 건데 요거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인터넷으로 접속하셔서 펀매드에 접속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뭐 펀매드는 선생님들이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을 하시겠지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한 2만 개 정도의 저널이랑 연결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펀매드는 메인 화면 여기 펀매드 탭이 있어요. 펀매드 탭을 누르시고 해서 바로 검색을 시작을 하셔도 되시고 또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검색창 아래에 있는 펀매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펀매드 메인 화면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펀매드를 구글에서 찾아서 가지 마시고 항상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가시는 습관 들여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검색은 오늘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이 되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내가 검색을 하고 펀매드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를 이렇게 실행을 해놓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엔드노트를 실행하고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하나 열어둡니다. 열어둔 상태에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린 상태에 이걸 그냥 백그라운드에 두시고 화면을 전환해서 인터넷 사이트로 오신 다음에 이 검색창 바로 아래 보시면 샌드2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샌드2. 샌드2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가장 아래쪽에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사이테이션 매니저 네 번째 있는 거 클릭할게요.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샌드2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셀렉션하고 옵션 창이 등장을 해요. 이 옵션 창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3개의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올 리저트 온 디스페이지는 펀매드는 검색을 하면 한 페이지에 10건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10건을 내보낼 건지를 선택하는 게 올 리저트 온 디스페이지. 올 리저트는 전체 검색 결과인데 지금 제가 20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올 리저트를 하게 되면은 전체 10,000번까지만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줘요. 이 10,000개는 여기 보이시는 검색 결과 1번부터 요 1번부터 10,000번까지로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셀렉션 옵션은 이 검색을 하신 결과의 타이틀 왼쪽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그게 셀렉트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뭐 1번, 3번 문헌만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한 번에 많이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All Result on Dispatch로 맞춰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l Result on Dispatch로 하고 Create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지금 저는 엣지라는 브라우저를 써서 우측 상단에 파일이 다운로드 됐는데,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브라우저, 내가 주로 즐겨 찾는 브라우저마다 다운로드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가 생성이 됐고,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그대로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레퍼런스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수집이 끝난 거예요. 이제 10개를 수집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에 10개씩 이렇게 수집하시는 경우들은 좀 적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보시다가 아티클 하나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그냥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 보시고, 아티클에 들어가신 다음에 타이틀부터 초록까지 쭉 읽어내실 거예요. 쭉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초록을 읽으신 다음에, 이게 좀 마음에 든다면 원문을 보시겠죠? 자, 원문을 보실 때는 항상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펌메드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게 타이틀의 우측에 풀텍스트 링크스라는 곳에 여기 파인드이라는 요 버튼이 생겨요. 요 파란색 버튼. 요 파인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펌메드의 이 아티클이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을 하고 있는 저널인지 아닌지를 얘가 확인을 해줘요. find it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풀텍스트하고 이렇게 풀텍스트 파인더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원문을 볼 수 있어요라고 링크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원문 PDF 파일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고 열어서 볼 수도 있고 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만약에 그냥 이 사이트 요거를 그냥 구글에다 검색했다? 그러면 원문 못 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find 눌러서 원문 링크 눌러서 원문 본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문까지 다 보고, 요 아티클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하시는 건 작업은 여기다 검색창 아래에 있는 send to 버튼 눌러주시고, 사이테이션 매니저 똑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send to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셀렉션 옵션이 없어요. 아티클이 하나니까.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크리에이트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시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잘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확인하셔 주셔야 될 거는 좌측에 그룹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전체 앞전에 10개 수집한 거는 여기 올 레퍼런스를 누적이 돼요. 그래서 올 레퍼런스 아마 11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올 레퍼런스는 계속 누적되는 게 계속 여기에 쌓여서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아래는 imported references는 임시 그룹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게 되고 이 임시 그룹이 하는 역할은 지금 가장 최근에 마지막에 작업한 것들의 건수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ed reference는 계속 유지가 숫자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작업이 끝난 가장 마지막 것만 표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몇 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어요,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이제 받았잖아요. 이 받은 파일은 그냥 다 지우셔도 돼요. 요건 어차피 저희가 실행을 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지우셔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받으신 imported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우측에 썸머리 탭에서 이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자, 상세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볼 수 있게 되고 전체 레퍼런스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려가면서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레퍼런스의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보를 보시다가 보시게 되면 썸머리 탭 옆에 보면 에디트란 탭이 있어요. 에디트란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뭐 저자명, 연도, 타이틀이 이렇게 구분돼서 다 정보가 들어왔고 이런 정보들이 다 쌓여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에 클릭만 들어왔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에디트란 탭은 말 그대로 편집이 가능한 탭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저자, 연도, 타이틀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이 박스 부분 안쪽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서가 깜빡깜빡여요. 커서가 깜빡인다는 건 선생님이 진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타이핑을 한다거나 지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시고, 대부분 이 편집을 이제 언제 활용을 하시게 되냐면은 이러한 레퍼런스가 들어오게 되면 정보가 대부분 다 들어와요. 초록 정보가 들어올 때는 뭐 추가할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는 요 레퍼런스, 요 정보에다가 뭔가 나만의 주기를 남겨주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보시게 되면 에디트 탭에 비어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비어있는 것들은 정보가 누락된 건 아니고 이 출판사나 펌메드에서 굳이 안 내보내도 되는 정보는 안 내보냅니다. 다만 엔드노트는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내보낼 수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어있는 필드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 비어있는 필드들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블이란 필드도 있고 조금 더 초록보다 조금 더 내려가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레이블 리서치 노트는 늘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내가 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내가 필요한 주기를 남겨주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노트에다 주기를 남긴다. 그리고 대부분 주기를 남길 때는 이렇게 좀 넘버링을 좀 부여하면서 주기를 남겨주시면 좋아요. 내가 특정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1번, 어떤 내용에 대해서 2번 이런 식으로 내가 코딩을 미리 짜놓고 그 다음에 주기를 남겨주시면 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기를 남겼을 때 번호를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주기를 제가 여기다 1번 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이 우측선대 세이브 버튼을 눌러야지만 변경사항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편집한 내용이 남아있어요. 여기 안에. 뭐 다른 거에다가도 리서치 노트에다가 제가 뭐 2번 이렇게 남기고 다른 거에도 뭐 3번 그래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제가 좀 임의로 이렇게 1, 2, 3번만 막 배열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 리서치 노트에 남아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이 레퍼런스 리스트 필드에서 쭉 정렬해서 보면 제일 편하겠죠. 여기서 한 번에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저자, 연도, 타이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리서치 노트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선생님은 지금 리서치 노트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보이게 하냐면은 이 저자, 연도, 타이틀 이렇게 열의 항목명 중에 아무 데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예. 이게 엔드노트는 어느 화면에 어느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팝업되는 메뉴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 열의 항목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내가 어떤 열을 보여주게끔 할 건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가 아래쪽에 있는 리서치 노트 부분을 보여주게끔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필드는 한 번에 모두를 다 띄워놓을 수는 없어요. 네, 최대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개수가 가면은 나머지가 더 이상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게끔 블럭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를 제거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표시하게끔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리서치 노트를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남겨놓은 주기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번호를 지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번호별로 정렬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열의 항목명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자를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저자명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해 줍니다. 연도도 빠른 순, 느린 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타이틀도 마찬가지고 알파벳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리서치 노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렬을 해주게 되면은 비어있는 게 제일 먼저 오게 되고 나머지 숫자 순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럼 제가 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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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2번 이렇게 모인 것들끼리 쭉 정렬해서 볼 수 있으니까 간편하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들을 많이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나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닫고 종료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잠에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일에 이제 세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파일에 세이브 버튼 보시게 되면은 아마 세이브가 비활성화돼 있을 거예요. 해도 뭐 특별한 반응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는 그냥 내가 어떤 정보가 수집이 됐다, 들어왔다 하면은 바로 닫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집한 정보는 별도로 세이브하는 기능은 없고요. 수집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세이브가 자동으로 됩니다. 세이브를 할 때는 언제만 하냐면은 에디트 탭에서 내가 편집했을 때만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음 날이 돼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시고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Open on Existing Library를 누르시거나
또는 상단의 파일에서 오픈 라이브러리, 이게 그냥 우리가 파일 열기거든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셔서 내가 저장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지정한 이름의 파일과 데이터 폴더 이렇게 동시에 등장하는데, 데이터 폴더는 클릭해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 enl이라고 되어 있는 확장자가 enl로 되어 있는 요 파일을 열기를 해주시게 되면 아까 작업했던 엔드노트 라이브를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겨놨던 주기도 담게 되고, 그 다음에 임포트드 레퍼런스는 안 보이게 되죠. 왜? 이거는 임시 그룹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거는,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썸머리 에디트 탭을 보시게 되면은 우측에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이게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당황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살려내야 되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아무 레퍼런스나 더블 클릭하시면 그냥 썸머리 에디트 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만 아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를 쓰시는데 크게 문제 없이 다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펌메드에서 정보 수집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마다 레퍼런스 수집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구독하는 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별로 나중에 필요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캡처를 다 떠났습니다. 자료집을 보시고 내가 EM베이스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열어서 그 캡처된 순서대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과정은 대부분 비슷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 개수 선택하시고, 메뉴명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는 그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메뉴였는데 DB별로 뭔가 내보낸다 이런 명칭인데, 이거 제가 다 빨간색으로 네모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내려받아질 건데 그냥 파일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베이스의 성격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데이터베이스들도 있구나,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보일 수 있게 되냐면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에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서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제가 이제 메뉴를 좀 구분을 해놨고, 전체 이제 카테고리화는 해놨고요. 이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안 되시는 부분들은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들이 어떠한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암 연구와 관련돼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DB들의 특성을 보시고 필요한 DB에 접속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공용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EMBase는 펌메드랑 되게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문헌을 검색하는 DB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이런 약물학 쪽에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만 좀 다른 거는 펌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 만들어서 북미 쪽 데이터가 좀 충실하다고 보면은, EMBase는 유럽이나 제3국 같은 다른 지역들 것까지는 커버리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서로 커버하는 영역이 교집합은 있는데 서로 고유의 정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연구 결과 이렇게 어떤 논문을 쓸 때 참고문을 수집한다? 펌메드만 하면은 조금 치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의 데이터 같이 커버하려면 두 개를 같이 검색해서 고유의 값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CI급 저널들, SCI급 저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팩트 팩터, SCI 이렇게 저널의 어떤 등급을 관리하는 회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요 웹 오브 사이언스를 만든 회사가 엔드노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다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SCI급 논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 레퍼런스로 삼을 때 내 논문의 레퍼런스 다 SCI급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 여기서 검색하시면 되고, 여기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른 연구 주제들도 같이 검색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은 검색하시면 좋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대부분 언제 많이 사실 쓰냐면은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 낼 때, 그래서 어딘가에다가 내가 작성한 아티클의 타이틀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타이틀에 해당하는 피인용 횟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 가려지지만 14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은 14건 피인용 냈다. 이럴 때 보는 겁니다.
예, 스코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하는 역할은 어떤 해당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볼 때, 그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쓰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웹 오브 사이언스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다른 거는 이제 뎁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커버하는 내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두 개 다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스코프스 등재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스코프스에서 검색이 되는 저널들도 굉장히 양질의 저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시고 내 레퍼런스로 삼으셔도 좋아요. 네, C날은 간호학 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간호학과 관련된 학술지, 학위 논문, 컨퍼런스 자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C날에서는 간호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거의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간호대학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C날은 늘 구독을 하고 있는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 되세요. 네, 코크론 라이브러리는 2차 임상 데이터베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펌메드에서 검색되는 시스테마틱 리뷰나 그 RCT 논문들이 여기에 모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오리지널 아티클이나 케이스 리포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리뷰가 시스테마틱 리뷰가 이루어진 논문들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는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내 DB라서 국내 DB는 한번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는 아까 전에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국내 DB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을 거예요. 국내 DB. 눌러주시면 되세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들어오셔서 국내 DB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RISS 리스라고 있는데 이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 있어요. 국내 DB 클릭하시고 리스. 자, 리스는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커버는 전 주제 분야를 커버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점이 뭐냐면은 아무 키워드나 검색해 볼까요? 저희가 오늘은 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국내 학술 논문뿐만 아니라 학위 논문이 다 검색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위 논문을 내가 발간했다, 출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학교의 도서관에 비치가 되지만 내가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동의를 하면은 이 정보들이 국립중앙도서관과 이곳 캐리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원문 보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학위 논문, 이 상태에서는 수집은 안 되고요. 여기서 아무 아티클 하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중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대부분 이제 타이틀과 함께 쭉 기본적인 발행 정보 보고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 아티클 좀 내가 원문까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티클의 정보 하단 쪽에 원문 보기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원문 보기 아이콘이 있는 경우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문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아티클을 내가 갖고 있고 싶다, 레퍼런스 갖고 참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문 보기 아이콘 우측에 보시면 내보내기란 버튼이 있어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할게요. 내보내기 클릭. 하시면 파워창이 하나 나타나게 될 거예요. 내보내기 클릭하면 파워창이 등장하는데 요 서지 정보 내보내기란 메뉴에서 이 동그라미로 선택하는 메뉴 중에 엔드노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를 선택해 주시고 바로 아래에 있는 서지 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체크박스는 그냥 그대로 다 두시면 되세요. 우리는 뭐 다 수집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소개 내용이 있는데 소개 지나가면은 내보내기란 버튼이 또 나와요. 이 내보내기 버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를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열려져 있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국내 DB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글 내용들이 다 잘 들어왔는데
가끔 가다가 이 한글이 깨져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깨진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다 이렇게 특수 문자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글 뭐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영어 초록은 들어왔는데 한글 초록이 가끔 가다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잘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나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잘못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 잘못 들어온 부분은 드래그해서 다 지워주신 다음에 아까 웹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리스 페이지에 제가 이 아래쪽에 국문초로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그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카피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엔드노트에 오셔서도 똑같이 요 에디트 탭에선 편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컷, 카피, 페이스트 같은 메뉴가 팝업이 돼요. 에디트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요런 메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페이스트 해주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한글을 정상적으로. 필요하실 때 요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세이브 버튼 누르는 거 편집 끝나시면은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DBPR도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PR도 필요하신 경우는 보시고 인용하기 버튼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저널을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로 보는 저널이 펌메드에서도 안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로 보는 저널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은 그 저널 사이트마다 명칭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부분 내보낸다, 뭐 인용한다,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포맷이라는 메뉴에서 엔드노트로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엔드노트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메뉴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은 반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논문 쓰시다 보면은 요새는 웹페이지로 나오는 자료라던가 책 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해서 참고문을 삼게 됩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상단의 레퍼런스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예요. 요 메뉴. 이 메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레퍼런스 뉴 레퍼런스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작은 게 떠요. 그리고 여기 다 보시면은 다 비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 기본은 저널 아티클로 그냥 기본 디폴트로 잡혀져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저희는 다 쓰진 않고요.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책 또는 북 섹션 또는 가장 아래쪽에서 보이는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학위 논문과 웹페이지 정도? 이렇게 애들 많이 쓰세요. 그 이해는 거의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되게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북으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들이 책 형식에 맞춰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항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입력을 해놨는데 투고구장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고구장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요 아래쪽에 제가 대략적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는 저자, 연도, 타이틀, 출판 지역, 출판사를 기본적으로 입력하라고 대부분의 투고 규정이 다 공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이 이에 플러스 알파는 그냥 내가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들어가는 겁니다. 북섹션이라는 형식은 챕터로 구분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북과 가장 큰 차이는 북은 한 저자가 전체 책을 다 저술을 했다고 하면은 북섹션은 챕터마다 저자가 따로따로 있는 책들. 저희 책들 대부분 그렇게 챕터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 섹션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저자 타이틀 항목에는 챕터 저자 제목을 입력하시면 되시고 에디터와 북 타이틀 항목에다 도서 저자 도서명을 기재한 다음에 나머지 플레이스 퍼블리셔 퍼블리셔 연도는 동일하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하게 되고 웹페이지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웹페이지는 한번 어떻게 예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통계청 사이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국내 통계 자료들은 뭐 특정 협회나 기관에서 발간하는 그런 자료 말고는 대부분 다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국내 통계에서 그냥 주제별 통계로 들어가서 제가 아무거나 랜덤하게 클릭할게요. 뭐 복지 파트에서 여기에 보건 파트에서 사망 원인 통계에서 그냥 사망 원인 첫 번째 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국내 건 여기서 보시면 되고 해외 거 보셔야 돼. 해외 통계를 보셔야 된다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도서 홈페이지 아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S로 시작하거든요. 그 메뉴가 그 통계 프로그램이 그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스타티스트라는 여기가 전 세계 150개국 이상 170개 사업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계 데이터를 수록한 DB예요. 그래서 해외 통계들은 대부분 여기서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자, 국내 통계 아까 제가 들어갔던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제 테이블을 볼 수 있어요. 이 테이블을 통해서 제가 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제 논문의 인트로덕션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제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레퍼런스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메뉴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 중에는 엔드노트로 내보내기라는 버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 정보 자체를 보시고 내가 구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좀 편리하냐면은 여기에 테이블에 항상 상단에 주소 출처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주소 출처. 여기 보이시나요? 요걸 클릭하게 되면은 어떻게 입력하시면 이렇게 출처를 밝혀주세요라고 이렇게 항상 나오거든요. 요거에 따라서 내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서 웹페이지로 바꿔야 되겠죠. 웹페이지로 바꿉니다. 이제 웹페이지를 이용할 거니까 요거를 좀 줄여서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저자는 이 출처에서는 통계청이라고 이렇게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연도는 지금 보니까는 이게 2023년도에 이게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그래서 2023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목은 여기에 있는 제목 사망 원인 백사 항목 성연령별 사망자 수 사망률이라는 게 이게 제목이에요. 통계 표명. 그래서 이 통계 표명을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의 출판 지역과 출판사는 뭐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을 해줘도 돼요. 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참조 일자라는 항목으로 오늘 날짜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넣냐면은 어세스 이어와 어세스 데이트에다가 오늘 날짜, 내가 본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25년 1월 21일 날 이걸 보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26년도에 이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려고 보니까 이 표가 바뀌었거나 업데이트 됐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마지막에 확인한 일자를 미리 기록을 해놔야 이게 뭐 내가 뒤에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봤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업데이트할 내용들이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 URL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URL. 그래서 URL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주소 및 출처, 주소 및 출처에 보시게 되면은 URL이라고 있는데 이 URL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세이브 버튼 누르시고 나면은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창은 닫으시면 되세요. 네, 작성을 끝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이 끝난 다음에 엔노트 라이브로 오시게 되면은 전체 레퍼런스에서 보시게 되면 통계청 걸로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를 썸머리 탭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잘 작성이 되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이걸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 썸머리 탭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조그만 창이 있어요. 이 아래쪽에. 여기를 이제 저희는 프리뷰 패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프리뷰 패널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은 내가 요 레퍼런스, 내가 저장한 레퍼런스가 인용을 했을 때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는지를 미리 보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창의 영역을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를 지금 제가
넘버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넘버드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나올 거래요. 통계청이고 사망 원인 쭈쭈쭉 그다음에 2023년 2025년 1월 21일 날 인용을 했고 available from URL 이렇게 네, 저는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왔다 하면은 잘 내가 작성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들은 웹페이지나 책자료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자명 항목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그대로 갖다가 그 제대로만 배치해주면 돼요. 제목은 제목에다가. 근데 저자명 입력할 때는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명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에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의 저자일 경우는 엔터로 내려가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는 성, 이름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이승재 같은 경우도 승재 또는 SJ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기관 저자명을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기관 저자명을 쭉 입력하신 다음에 끝에 컴마만 넣어줘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구글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구글 왜 설명 안 드렸었냐면은 먼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권장을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앞전에 보였던 여러 가지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독하고 있는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검색들을 하셔야지만 양질의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문의 형식을 갖고 있는 아티클이면은 그냥 크롤링이라고 해서 다 긁어서 모아놔요. 그러다 보니까 전 주제분야의 다양한 아티클들 검색은 되지만 그게 논문이 신뢰도가 좋은 저널인지 영향력이 있는 저널인지는 그 구글은 평가를 하지 않아요.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걸 평가하고 모아놓은 것들이고 구글은 그냥 다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글을 쓰시면 좋고 구글도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빼놓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 데이터베이스 구글 스칼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 들어가 있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되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도서 홈페이지 통해서 구글 스칼라 검색하시면은 아까 같이 파인드 버튼 똑같이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다만 이거 하실 때 그 엔드노트로 정보를 갖고 오시려면 요거를 하셔야 되세요. 교환 있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요 선 세 개를 누르시게 되면은 설정이 나와요. 교환은 다 캡처되어 있습니다. 설정 누르시면은 여기 서지관리 프로그램이라는 메뉴가 등장하고 여기서 엔드노트로 정보기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한 데를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신 것처럼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란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은 그냥은 안 나와요. 그냥 검색하면 원래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설정을 꼭 해주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해 주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정보가 잘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혹시 구글 학술 검색 정보 수집했는데 이렇게 저널 필드가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내용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만 이거는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작업을 했는데 비어있다라고 하면 그때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엔드노트 클릭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크롬 브라우저에 갑자기 여기 우측 상단에 여기다 엔드노트 클릭 뭐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추가하겠냐 사용하겠냐 갑자기 이게 막 팝업이 조그맣게 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엔드노트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내가 프로그램을 못 쓰나 이렇게 당황을 하시고 그냥 무조건 쓰시는데 이거 꼭 쓰라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냥 이거 취소하시고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PDF 찾는데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 어차피 이 PDF는 오픈 어세스 저널들만 그러니까 무료로 열리는 것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형이라서 안 설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설치하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안내사항도 나오는데 보시고 이런 거구나 써보시다 필요 없으면 또 지우시고 하시면 되십니다.